합격이 되셨다고 연락이 올 때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4년 하반기 채용 시장이 좋지 않았고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졸업생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스펙 과열, 스펙 인플레이션 현상이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공대를 다니면서 학과 내에서 교수님이 내주셨던 팀 프로젝트, 개인 레포트, 그리고 어렵게 배웠던 공식들과 무수한 전공 과목을 이수하시면서 분명히 대학은 다닌 것 같은데 막상 취업을 위해 입사 지원서를 쓰다 보면 해놓은 게 나만 없는지 좌절하거나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초조한 마음이 든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을 통해 얻게 되는 합격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런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면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불태워 막상 지원해보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혼란만 가중되어 더 답답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학부생 때 진행한 대내외 활동 개수가 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관련된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액의 유상교육을 들어야 하나 관련 사이트를 보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의 강점인 전공 과목과 기본 역량은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 심지어 똑같이 취업에 합격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공유되는 신뢰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다니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 삼아 혹은 시험 삼아 해본 채용 시즌이 결국엔 또 한 번의 공백기로 낭비되고 몇 번의 탈락으로 자존감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매칭되는 직무에 지원하시는 것이 취업에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르거나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모른 채로 지원하신다면 당연히 합격의 길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개발 업무를 하고 싶은 지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 원칙 준수라는 개념을 어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자신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나 취미가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임을 모르고 계속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역량은 참고만 하시되 획일화되고 있는 스펙에 자신을 끼워 맞추실 것이 아니라 나의 직무 역량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강점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정확히 판단해서 자기 객관화 후에 지원하셔야 한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채용 시장에는 세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째, 실무 능력을 갖춘 중고 신입. 둘째, 취업 준비에 열심이신 졸업생분들. 셋째,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신 재학생들. 이렇게 세 그룹입니다. 이 세 그룹이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지원 전략도 다르게 가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먼저 중고 신입분들은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이 커리어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야에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부터 지원하시려고 하는 기업의 직무에 연결된다는 점, 업무 연관성을 확장하여 어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졸업생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곳이 없이 공백기가 발생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학부에서 배웠던 공학적 지식들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취업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점, 기업에 입사하여 커리어를 쌓아가겠다는 충성심, 그리고 특정 업무 방식이나 고정관념 없이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직 졸업하지 않으신 재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졸업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직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때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기술력에 대한 근거를 미리미리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채용 시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별로, 전공별로, 학년별로, 기존 경험별로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다르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목표에 맞게 취업 로드맵과 방향성을 구성하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한 취업의 과정을 헤쳐나가는 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사실 준비생분들 고민 들어보면 완벽히 같은 경험을 가지거나 완벽히 같은 스펙을 가지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채용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점이 3.0이라는 낮은 스펙으로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낮은 스펙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득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취업에 노하우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대기업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업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업무 역량과 직무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제 경험을 살려 대학에서 직무 강의, 모의 면접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공계 취업 도움 사이트인 렌유인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공정과 설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초 실무 이론 강의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튜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취업 사이트들을 통해서 고액으로 코칭, 멘토링 하시고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원자가 가지고 계신 역량이 해당 직무에 쓸모있는 역량인지 어필하면 안 되는 역량인지 최근 기업 트렌드는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분석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상담에 대한 많은 후기 중에서도 합격이 되셨다고 연락이 올 때가 많지만 취업에 대한 방향성에 도움이 되었다. 혹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자존감을 되찾았다. 특히 답답했던 부분이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 주실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혼자 고민하시거나 주변에 취업에 대해 문의할 사람이 없으시거나 혼자 자기 객관화 하시는 과정이 어려우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단 한 개의 영상이라도 반도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